지난해 9월 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첫 시험 발사가 있었죠.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18일 SLBM 2발 연속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3,000톤급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과 함께 이에 탑재될 강력한 무기인 SLBM이 곧 전력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비대칭 전력 현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국내 최초로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SLBM을 실제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한 7번째 국가로 등극했는데요. 이후 7개월 만인 4월 18일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2발을 연속 시험 발사해서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약 20초 간격으로 연속 발사된 SLBM은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서 해상 목표 지역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시험 발사는 사실상 최종 비행 시험이기 때문에 SLBM의 전력화가 임박했다 라는 뜻이겠죠. 작년에 도산 안창호함이 해군에 인도되었고 1년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계속되는 북의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과 함께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최신형 잠수함의 전력화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SLBM을 연속 발사를 한 게 전력화에 얼마나 큰...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 자체로 큰 전략적인 전술적인 가치보다는 이 배가 그만큼 SLBM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입증한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발을 쏠 수 있다는 게 재래식 탄두로 인한 타격 능력 면에서는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개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동시 타격 능력을 보여준 걸 수도 있고요. 20초 간격으로 2발 쐈잖아요. 그렇다면 6발 쏘는데 6발 곱하기 20초면 120초니까 2분 내에 6발 다 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맞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좀 골치 아픈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협적일 수 있다. 위협적인 것도 있고 야 니들은 이거 못하지? 라고 좀 염장을 긁는 것도 있고요. 먼저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이 공개됐습니다. 작년 1월에 당대회 열병식 당시 처음 선보인 북극성 5형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전체 길이도 약 3m 늘어난 약 14m로 추정되는 신형 SLBM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탄두부가 커졌다는 거는 다탄두형으로 개량됐거나 또는 사거리 연장의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니 SLBM 또한 그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기존의 북극성 미사일과 달리 뾰족한 탄두부가 특징으로 단거리 SLBM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만드는 잠수함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90년대 러시아가 운용한 수직 발사관 한계가 있는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수입한 다음에 그거를 해체하고 역설계해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했는데요. 이때 만든 것이 배수량 2,000톤급의 고래급 혹은 신포급으로 불리는 잠수함입니다. 여기에 북극성 1형을 한 발 탑재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배수량 3,000톤급의 로미오급 잠수함 개량형이 건조 완료됐고 곧 진수할 예정인데요. 수직 발사관 3개가 있어서 여기에 북극성 3형 3발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대형 같으면은 미국 본토는 무리라도 괌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단거리형 같으면은 근해에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노리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사거리 같은 거야 결국은 시험 발사 데이터 같은 거를 관측을 하거나 해가지고 추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포급도 그렇고 로미오급도 그렇고 사실은 좀 되게 오래된 선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문제는 따로 없을까요? 신포급이나 로미오급 개량이나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설계로 만든 선체입니다. 둘 다 50년대 기술이거든요. 지금 곧 진수한다는 로미오급 개량형의 경우는 수직 발사관이 3개가 있지만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디젤 엔진으로 돌아가고 그걸로 발전기 돌려고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납축전지로 충전을 해가지고 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잠항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고 또 이 소음 같은 경우도 아무리 북한에서 애를 쓴다 그래도 결국은 원래 선체 설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소음 면에서도 아무래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작전 능력의 제한도 나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수직 발사관이 있다고 다 같은 SLBM 운용 잠수함이 아닙니다. 일단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 운용하는 나라는 몇 없죠. 거기다가 수직 발사관을 6개나 갖춘 디젤 잠수함은 또 세계 최초죠. 심지어 장보고 3의 배치 2부터는 배수량이 3,600톤급까지 늘어납니다. 수직 발사관도 최대 10개까지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이 잠수함에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면은 잠수함의 기동력과 이 잠항 시간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에 전투 능력도 아주 크게 높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되고 있는 거죠.
일단 지난해 시험 발사 성공 소식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이 긴장까진 몰라도 하여간에 좀 약간 당혹?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평화헌법 때문에 이 탄도미사일 개발이 좀 껄끄러워요. 법으로도 기본적으로 공격 전력을 안 갖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본은 내심 조금 부러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중국의 경우는 SLBM 및 핵잠수함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이죠. 하지만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SLBM 발사에 대해서 나름 견제하는 입장이긴 해요. 또 실제로 지난해 시험 발사 당시에 이 서해에 정보함을 배치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나름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SLBM인 G랑2를 운용 중인데, 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펑 31을 기반으로 개발한 SLBM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8,000km까지 나가는 상당한 물건이고, 최근에는 최대 사거리 1만 km를 넘는 G랑3을 공개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요. 2020년 4월 취역한 094A형 혹은 진급이라고 불리는 핵잠수함에 이 G랑3을 탑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중국은 선체 번호로만 계산을 해보면은 총 21척의 SLBM 운용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되나 조금 불분명한 면이 있어요. 한편 일본은 지난 3월에 차기 주력 잠수함 타이게이급 1번함이 취역했는데요. 우리의 도산 안창호급과 같은 3,000톤급이고 리튬 이온 전지를 탑재해서 잠항 시간을 늘렸죠. 이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한 척으로 끝나지 않고 몇 척 더 추가 생산이 될 계획이고요.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일본은 보유한 잠수함을 현행 16척에서 22척까지 증강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SLBM의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장보고 1, 209급 1200톤급이죠. 그게 9척이 있고, 또 장보고 2, 214급 1800톤급짜리 잠수함 9척, 그러니까 다 합쳐서 18척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 3의 경우는 국내 최대이자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거의 최대에 가까운 3,000톤급의 아주 큰 잠수함으로 완성이 됐고요. 이게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굉장히 큰 축에 속해요. 길이도 83.3m, 폭이 9.6m에 수중 최대 속력도 20노트까지 나가죠. 꽤 빠르죠. 승조원 50여 명이 탑승합니다. 이 장보고 3도 모두 9척을 건조할 예정인데요. 기술적 과제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서 3척씩 끊어서 각각 3단계 배치로 도입할 예정이고, 배치 1, 배치 2, 배치 3 이렇게. 현재 전력화 예정 중인 장보고 3 배치 1의 1번함 도산 안창호함과 함께 배치 1의 2번함 안무함, 3번함 신채호함이 전부 진수식을 마친 상태예요. 즉 3척 다 완성된 거죠. 그리고 배치 2부터는 지금 쓰고 있는 압축전지 대신에 리튬이온 전지를 장착을 하고, 또 수직 발사관 숫자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젤 잠수함계의 원탑을 달릴 대한민국 비대칭 전력, 우리 잠수함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